네, 안녕하세요. 바르다성형외과의 이은상 원장입니다. 피가 날 거예요.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 되겠죠? 꺼지가 됐든 수건이 됐든 그냥 지그시 눌러주면 돼요. 피도 안 통할 정도로 그렇게 누를 필요는 없고, 눌러만 줘도 어지간한 출혈은 멈춰요. 몇 분 내로 눌러주고 병원에 오시면 되고, 소독약이 있으면 발라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 하면 되고, 지혈만 잘 되면 해야 될 응급처치는 특별한 건 없죠. 얼음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얼음찜질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열상에 동반되어서 코뼈가 부러졌다라든지 턱뼈가 부러졌다든지 어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얼음찜질이 맞아요. 부어오른 상태, 부어오르면 얼음찜질이 도움이 되고, 근데 단순히 찢어진 것만으로는 얼음찜질 필요 없습니다. 열상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 더 이상 벌어지진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살이라는 게 가죽이거든요. 가죽으로 된 거 찢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더 찢어진다? 절대 그거 아니고요. 지혈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열어두면은 균 감염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는 좀 덮어두는 목적으로 반창고나 밴드를 붙이고 오면 뭐 좋죠. 무조건 병원에 와야죠. 눌러서 지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꽤 생각보다 큰 혈관이 손상이 온 거예요. 출혈이 지속되면 실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혈을 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대개는 누르면은 몇 분 뒤에 멎어요. 근데 눌렀는데도 안 멎는다? 그러면 꽤 큰 동맥혈관이 그런 손상된 가능성이 높아요. 눌러서 해결 안 되는 거는 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찍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사진 찍고, 봉합하고 사진 찍고, 치료 과정에 사진 찍고 알아서 찍기 때문에 굳이 환자분들이 그걸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열상봉합은 국소 마취를 하고, 세척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서 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그 열상의 그 단면이 불규칙하다든지 찢겨졌다라든지 괴사됐다라든지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도려내야 돼요. 그게 이름이 변연 절제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봉합 후에 치료도 잘 되고 최종적인 흉터도 깔끔하단 말이죠. 그 와중에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 당연히 긁든지 빼든지 제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깊이 파악을 해야 돼요. 깊이가 깊으면 뼈층까지도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럼 뼈를 싸고 있는 뼈막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골막. 그래서 골막층 봉합을 하고, 그 위에 근육층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하층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층, 끝에서 피부층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뭐 녹는 실로 하던데 왜 녹는 실로 안 해요?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녹는 실이 녹으면서 조직과의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녹는 실은 겉에 피부층에다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흉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녹는 실은 저 속에 있는 피부 안 보이는 저 안에, 거기다가 이제 녹는 실로 하는 거고, 피부층은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뽑는, 조직 반응이 없는 실로 이제 해줘야 흉터를 최소화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반대로 복부나 어디 기타 이런 쪽은 흉터가 좀 남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얼굴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녹는 실로 밖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얼굴 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쪽은 다 뽑는 실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부층은. 네. 부위에 따라 다른데, 얼굴은 5 내지 7일 사이, 목 부위는 뭐 한 열흘, 두피도 한 7일 정도, 팔다리 쪽은 한 2주, 14일. 그리고 왜냐면 얼굴 쪽이 좀 생각보다 뽑는 시기가 빨라요. 왜냐면 오래 두면 실밥 자국이 남아요.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뽑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혈액순환이 몸통 쪽보다 얼굴 쪽이 좋긴 좋아서 빨리 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뽑는 시기가 다른 부위보다 좀 빠르다고 보면 됩니다. 얼굴 쪽은 사실은 뭐 큰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격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땀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좀 염증이나 감염이 우려되니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땀에 많이 젖어서 샤워하고 했을 때 젖게 되면 젖은 채로 두지 마시고 자가 소독하셔라 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운동 제한이나 움직임 제한은 저는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염증이나 고름이 크면 마취해서 절개해서 고름이나 염증 도시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먹는 약으로 뭐 항생제나 기타 뭐 처방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애매한 경우는 없어요. 다 깔끔히 낫든
문제가 됐든 그 딱 둘 중 하나가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동물에 물린 경우, 개에 물리고 고양이에 물린 경우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척도 세척이고 항생제 치료도 다 하지만 그날 봉합 안 해요. 한 2, 3일 뒤에 봉합해요. 왜냐면 열상 부위를 깔끔하게 이제 균을 다 없앤 후에 염증이 없어진 다음에 봉합을 해야지 고양이한테 살침 당하고 개한테 물리는 그날 봉합을 하면 거의 10중 8구 며칠 뒤에 고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물린 것도 똑같아요. 사람도 동물이니까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물에 물린 상처는 반드시 지연 봉합, 며칠 뒤에 소독 후에 봉합을 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 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직후에는 다 변해요. 초기에 몇 달간은 빨갛고 갈색을 띠죠.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흐르면 하얀색 실선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초기의 모습 가지고 얘가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흉터 연고랑 그리고 흉터 관리를 잘 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점점 흐려집니다. 초기에 실밥 뽑은 후에 벌어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붙이고 후에는 흉터 연고가 있고 흉터에 붙이는 실리콘 재질의 그런 흉터 제품도 있어요. 흉터가 이렇게 돌출되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을 바로 받게 되면 착색이 돼요. 외출할 때 선크림 잘 발라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원래 증식기를 거친단 말이죠. 초기 몇 달간. 초기 몇 달간 빨갛고 튀어나오는 거는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그 증식기 때 그 모양이 너무 좀 눈에 띄고 하면 흉살 주사라는 게 있어요. 내원해 주시면 한 달 정도 간격으로 3회 정도 맞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만 맞고 좋아지면 안 오셔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흉살 주사를 맞아서 증식기의 반응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빨간색 색깔로 되어 있는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흉살 주사, 스스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흉터 제품, 흉터 연고, 테이프, 붙이는 제품,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있고 또 흉터 레이저도 있어요. 다치고 나서부터 3, 4주 이후에 가능하고 대개는 한 3회에서 5회를 하게 되는데 피부 그 흉터층을 얇게 표면을 깎아내는 거예요, 레이저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재생을 하면서 활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흉터 레이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후에 상담 오시면은 흉살 주사가 나을지 레이저가 나을지 맞춰서 이제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관리를 하고 그다음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내원에서 이제 상태 보고하고 그렇게 하면은 흉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봉합해야 돼요. 그 벌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붙였는데 다시 안 붙어요. 벌어진 상태대로 벌써 며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얘들이 안 붙기 때문에 다시 수술실에서 마취해서 이 부분 도려내고 변절제술을 하고 다시 봉합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초기 실밥 뽑고 나서 얼마간만 테이프 붙여놓거든요. 사실 그 테이프가 붙어있는 기간 이후에는 어지간하면 더 벌어질 일 없어요. 정말 다시 거기를 다치지 않는 한. 벌어지면 어쨌든 다시 봉합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